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요새 정책주로 계속해서 몇 방씩 얻어맞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꼭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반려동물 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 좀 대부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게 마켓컬리, 흥국 F&B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있었습니다. 근데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마켓컬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요렇게 해가지고 차트까지 좀 같이 보는 쪽으로 하고요. 그 기존 테마들은 오늘 NFT 메타버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나왔던 것 같고 5G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5G가 메타버스라고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5G 메타버스고 NFT 따로 이제 또 나오고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데이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가서 건너뛰었네요. 리비안, 에코캡, 대원화성 이제 마무리할 때 저도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 쳐내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테이펙스,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회사가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었는데 지난번 하락할 때 버텨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하락했을 때 잡았으면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이 조금 올라와서 좀 위쪽으로 좀 올려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안에 끝나면은 건설기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데이터베이스는 이재명 그 대선 주자가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이후에 계속해서 많이 오르는 지금 추세죠. 어, 많이 올랐고요 이미. 그리고 대북 관련해 가지고 제가 11월 22일 방송에서 굉장히 그 이제 그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언급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그 정부에서 그 취하던 대북 노선이랑 나의 노선이랑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과대낙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올려준 느낌이 있어요. 과대낙폭을 조금 올려줬다. 과대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 거죠. 제가 아난티는 못 봤어요. 아난티, 현대 로템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저거는 그냥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잘 나왔는가라는 거 이제 우리가 타점 잡을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재명 관련주 조금 올랐고요. SI, 정원 엔시스 올랐습니다. 시스템 통합을 이제 S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 정책주로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이라이콤이라는 기계가 올렸어요. 이라이콤은 제조용 기계인데요. 요거는 좀 제가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이콘만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차백신 연구소, 차백신 연구소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랑 관계 없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왔어요. 백신들 다 올라가니까 올라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 차트 지금 모아가는 모습이 좋다. 그거하고 맨 밑에 있는 거 어디 갔지? 하나 더 봐야 돼요. 신규 상장주 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테마가 얼마 전에 한번 돌았었잖아요. 근데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입지를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보험 A 플러스 S에 뭐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뭐 낙폭 줬다가 올랐다가 그런 지금 상황이고 비트코인 인바이오젠이 그런 어떤 그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크게 오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의료기기 테마가 굉장히 지금 뭐 잘 가고 있어요. 이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가 붙어 있기만 하면 좀 가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IT 보안 요거는 저 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AI, 솔트룩스, B2N 아마 딥노이드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AI 쪽 많이 가고 그 다음에 PCB
그리고 수소, 시스템 반도체, 암치료 장비 뭐 이렇게 있었고요. 오늘 뭐 암치료 장비 납품했다 그래서 상승한 거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애플카 그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애플카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는 아직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계가 있는 종목이라면은 약간씩 오늘장에 상승 좀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세훈 관련주 진양자 들어가는 회사들 거의 대부분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일자리 관련해서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원격 진료는 상승을 하다가 그 장 말미에 조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SGNG, SG 세계물산, SG 글로벌 올랐는데 SG 그 쪽에 뭐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관련 테마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터진 건지 안 터진 건지는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뉴스 같은 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9시 뉴스나 뭐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같은 그룹주 3개가 오른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오늘도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진단키트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금 중증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GH 신소재나 뭐 이렇게 SY나 음압병실 그쪽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예. 지금 강한 편은 아니고요. 만약에 5천 명을 찍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강하게 좀 다시 한번 불어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천 명, 5천 명 라운드 피겨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 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이쪽도 애플향이에요. 근데 오늘 장에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과 그런 어떤 자율주행 테마 엮어서 지난번에 좀 있었는데 이따가 한번 KC 한번 볼까요? 한국전자 홀딩스였죠. 뭐 관련 부품 납품한 거였는데 그 어쨌든 그날 자율주행 가는 날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철강 쪽이 올라갔고 철강은 아시다시피 어제 설명 그 글로 설명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날에는 게시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철강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걸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상장관 협의를 통해서. 예, 그리고 어제 요소수 관련해서 좀 상승이 있다고 그거 써드렸는데 탄산 리튬이 올랐습니다. 탄산 리튬이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PVC 어제 이제 그런 어떤 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PVC 하나솔루션이었나요? PVC 관련해 가지고도 좀 흐름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석탄 부족 때문에 PVC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공우주, 한양디지텍은 뭐 이유를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오르고 있고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세력이 그 핸들링을 하는 지금 중입니다. 오늘 호가창 보고서 느낀 건 그렇고요. IT아이즈.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로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부터 볼게요. 반려동물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편성을 싹 해놨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요. 잘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등락률을 보면은 노터스라고 있습니다. 노터스는 이제 임상시험 수탁 테마로 오늘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쿠팡의 그런 어떤 반려동물 그 테마가 예전에 굉장히 세게 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반려동물 쪽에서 이제 CTC 바이오라고 있었죠. CTC 바이오가 한 3% 상승했어요. 노터스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터스가 그런 어떤 반려동물 정책주로서 오늘 상승한 것이다. 임상시험 수탁 기간이 아니라 정책주로서의 그런 어떤 흐름도 가지고 같이 상승했다라고 봤을 때 한번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밝혀지겠죠. 뭐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뭐 타점에 맞춰서 그때의 그런 어떤 호가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자, 이거 떨어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6,000원 잡는 것보다는 24,000원대 지금 여기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24,000
24,796원, 24,800원대에 떨어졌을 때 잡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음압병실도 우리 굉장히 빨리 봤잖아요. 음압병실 우리 한 2주 전에 이미 보고서 판단을 했었던 건데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바로 당장은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24,800원 정도 수준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총 제가 이제 백신 저기도 좀 같이 잡아놨어요. 반려동물인데 그 저기 있죠. 그 뭐야 돼지열병 쪽도 좀 잡아놨기는 했거든요. 돼지열병 혹시라도 돼지열병 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우진비엔지가 또 아시다시피 상승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좀 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상승 많이 나온 거는 노터스, CTC 바이오, 진바이오텍, 미래생명자원,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기입니다. 그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인데 이게 지금 전환을 좀 빨리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자회사로 그런 어떤 동물 백신 관련된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니카 FNG 닭인데요. 옵티팜 돼지열병 쪽이고요. 셀레믹스 뭐 이렇게 있는데 우진비엔지는 오늘 저기 올랐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차트에서는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날 아마 19일 날 제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노토스가 반려동물 정책주로 엮이거나 한다 그러면 노토스가 대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반려동물 정책주로 노토스가 엮인 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CTC 바이오가 지금 그나마 오늘은 가장 큰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타점도 나쁘지 않다. 자, 올려놨죠. 지금 1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고 224일선 벗어나면은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모 확인해야겠죠. 224일선 벗어나가지고 상승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통적인 강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진 BNG도 좀 뽑을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팁으로 보면은 위로 하나 찌르고 밑으로 하나 찔렀죠. 이런 것들을 또 매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 보이죠? 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잡아준다. 이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던지는 물량 잡아줘서 싹 올려버린 거거든요. 물량 확보 차원에서 밑에 위에 이렇게 찌르는 게 나왔을 때는 약간 물량 확보 차원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보고 오진 BNG도 한번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다 저도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돌파 타점 2175원 그 눌림 타점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2099원 그리고 손절 타점 1983원인데 저기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타점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타점을 잡는 것도 우리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요. 스윙을 할 때는 그나마 이제 15분 봉을 하고 보니까 좀 타점이 좀 잘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더 빠른 단기 투자를 한다. 하루에 데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여기서 반등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반등한다고 생각했던 선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 밑에까지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진 B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가격에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그 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바가지가 생기면 바가지까지는 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인위적인 하락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인위적인 하락. 여기서 이제 인위적인 하락,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인위적으로 좀 하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모아서 그런 어떤 반려동물 정책 테마나 아니면은 여기서 근데 지금 투바닥 찍고 갈 확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투바닥 찍고 갈 확률. 지금 여기서 투바닥 찍는 걸 수도 있죠. 투바닥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하여튼 굉장히 지금 싼 가격에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터스하고 진바이오텍이 조금 저기를 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터스, CTC 바이오, 진바이오텍, 미래생명자원, 오진비엔지 요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서 움직이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켓컬리 관련주 흥국 F&B 보겠습니다. 자, 흥국 F&B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그 꼬리가 길어졌어요. 꼬리가 길어졌는데 원래 올라갈라다 얻어 맞고 떨어지는 거는 224일선 때렸을 겁니다. 근데 224일선 못 때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벌침형 매집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벌침형 매집봉 한 단계 올라갔죠. 물량이 지금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 지금 매집봉을 통해서 물론 저기 물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현 위치에서 한국 F&B는 여기 이 부분을 바닥으로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걸 이제 매집봉으로 본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지금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두 개 찍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역 헤드 앤 숄더형이 좀 머리 어깨형 모양이 조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역 머리 앤 어깨 형태가 나와주면서 못해도 오늘 물량 모은 거 바탕으로 해서 3,659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주의를 하시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타점을 한번 잡았었네요. 3,176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3,176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지금 타점을, 왜냐하면 상승 주기 전에 한번 더 털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3,100원 선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진 않았고 요새 근황이 뭐 떨어지지 않고 지금 반등할 만한 지금 위치에 와 있죠. 쌍바닥 찍고 지금 바가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거 다시 채우러 갈 것 같습니다. 10,000원. 한국 FM 마켓컬리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다시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켓컬리 진퉁은 한국 FMB나 그 캐시피드가 될 것 같습니다. 캐시피드는 오늘 이제 상승했다가 주저앉는 모습 보여줬는데 분봉 한번 볼까요? 지금 동일한 시간대 상승이 나왔어요. 요거는 마켓컬리 거의 비슷한 시간대죠. 비슷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마켓컬리,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약간 좀 확신이 좀 드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죠. 네.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 한국 FMB를 다시 들어가서 HTS 직장 생활 하시면서 HTS 쓰시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HTS를 쓰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자료들은 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KC피드, 한국 FMB, 태경케미컬이 있거든요. 태경 BK가 우리 염화칼슘이죠. 같은 지금 뭐 시간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한국 FMB, KC피드 들어왔다는 거 아시고, KC피드만 타점 좀 잡아볼까요? KC피드. 한국 FMB가 좀 더 세게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KC피드도 좀 바닥권에 와 있는데, 바닥권에 와서 좀 잡아주는 좀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추세를 갖다 깨고서 그 지금 흐르는 추세로 바꿨어요. 흐르는 추세로 그 박스권 추세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입해야 할 것들은 대부분 이 하방 추세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박스권 종목이나 상방으로 올라가는 종목에서 이제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박스권으로 봐도 다시금 224일선 쪽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무 상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테마, 반려동물, 마켓컬리까지 봤고요. 건설기계 쪽은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미국이 지금 인프라 확대나 중국의 건설 강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른단 말이죠. 자, 어쨌든 DY 파워는 올랐고, DY 같은 경우에는 오늘 DY 오토 그쪽에 가지고 자율주행 쪽으로 연계가 돼서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도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쪽에 좀 상승이 좀 있는 것 같다. 잠깐만요.
DY 파워 지금 뭐 오늘 이제 DY 파워만 좀 따로 오른 것 같은데 동일금속은 오늘 추가 상장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승이 좀 나온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설기계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아난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원이나 이런 쪽으로 봤거든요. 아난티는 반등 안 나왔어요. 반등 안 나왔고 지금 신원하고 일신석재 약반등 나왔습니다. 아난티도 오늘 반등 주려다가 못 줬는데 지금 떨어진 폭이 많이 떨어졌어요.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9%거든요. 지금 신원 볼까요? 신원이 하기 좀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0% 비슷한 수준인데 오늘 고가는 6%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자, 고가가 지금 한 2% 정도. 자, 어쨌든 신원 쪽이 이제 대장적인 움직임은 갖고 가고 있는데 충분히 나와줄 만한데 안 나왔네요. 어쨌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북주 관련주 지난번에 우리 전망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아직 그 지금 현재 정부가 3월까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 3월 이제 더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상태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벤트성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벤트성으로 당연히 대북 관련된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고 헤드앤숄더형이네요, 그죠? 헤드앤숄더형인데 헤드앤숄더형인데 여기서 헤드앤숄더형이 맞다 그러면은 다시금 상승해가지고 여기 3,000원까지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그게 완벽한 헤드앤숄더형의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 차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라이콤 한번 보겠습니다. 이라이콤이 관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제 반응을 줬는데 왜 관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딱 보면 아시겠죠? 왜 관심을 줄라 그러냐? 자, 오늘 고가는 1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은 자 올라 상방 찍고 내려왔다가 50% 회복해주면 좀 들어갈 만한 것 같고요. 8,146원 정도 되겠습니다. 8,146원. 이라이콤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전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반도체 중고 장비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잠시만요. 그럼 매집의 흔적 같은 걸 좀 찾아볼까 싶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꼬리를 올리고 이제 갔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분의 1 지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나온 건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이게 굉장히 그 1년 동안 오르고 1년 동안 떨어지는 지금 종목인데 1년 동안 오르고 1년 동안 떨어지는 종목인데 지금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자리가 5,968원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방향을 전환해 주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지금 조금 남아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죠. 요거는 회사의 그런 어떤 성장력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분기 영업 손실이 좀 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좀 어쨌든 그러면은 넘어가고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 신규주거든요. 신규주 두 개를 이제 볼 겁니다. 차백신 연구소하고 지니너스하고 볼 건데요. 지금 올라가려고 그 굉장히 그 위에 그 윗꼬리를 많이 단 거 보이시죠? 윗꼬리를 많이 달아다는 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걸 이제 바닥에서 윗꼬리를 달아다면 이제 매집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저게 단타에서도 이런 모양들이 이제 나오는데 만약에 저게 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전제하에 꼬리가 없는 상황이면은 빨리 버리고 나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꼬리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꼬리가 있어서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챙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주요 타점은 오늘 뚫지 못했습니다. 주요 타점은 오늘 뚫지 못했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1557원 자 보세요. 1557원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디뎌주는 모습 나올 때 그때가 좀 중요한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니너스라고 있습니다. 지니너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꼬리를 약간씩 올리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뭐다? 자, 자기 공모가 시작했던 가격까지는 가는 경우가 많다. 자, 가는 경우가 많다죠. 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기는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티드랩을 이제 일자리 정책주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뭐 솔직히 말할 것도 아닌 것도 없죠. 요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이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원바닥, 투바닥 찍고서 꼬리 밑을 달고 그죠. 조금 전에 보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지니너스. 그래서 원바닥, 투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에서도 지금 지금 꼬리를 밑으로 올리면서 지금 차백신 연구소하고 동일하게 지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선 14,765원 위로 올라가지고 지지받을 때 아니면은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줄 때 아니면은 바닥으로 이제 눌림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바닥은 조금 보수적으로 12,223원까지 보고 그렇게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잡힐 자리는 있긴 있죠. 13,132원인데 저기서는 이제 잡기도 쉽지 않고 털리기도 쉬우니까 좀 맨 밑에까지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신규 상장주 두 개를 봤고요. SG 세기물산 뭐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KC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수익을 좀 냈습니다. KC 한국전자 홀딩스로 냈어요. 한국전자 홀딩스. KC가 한국전자 홀딩스의 자회사예요. 근데 한국전자 홀딩스가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더 잘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자 홀딩스를 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량이 오늘도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아직 끝이 안 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났다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승을 한다면 2,410원 정도가 그런 어떤 돌파의 중요한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 내에 쇼부 보는 게 좋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하락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